안녕하십니까. 노자하상공주 8장 두 번째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의 지금 제목은요, 연심청명이라고 하는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연은 이 깊은 물, 연못 중에서 연못이라고 흔히 합니다만 깊은 물, 시면을 가리키고요. 연심은 이 시면이 깊다라고 하는 말이고, 청명은 맑고 밝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바닥이 깊으면 맑고 밝다. 사실 바닥이 맑고 밝아 보이면 깊은 물이다라고 하는 말로도 바꿔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노자가 했던 말을 하상공이 이렇게 받아들인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한번 노자의 말부터 보겠습니다. 노자는 거선지, 심선연, 여선인, 언선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거라든지 심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주어로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지금 거는 원래 있다, 살다, 어디에 자리 잡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만은 선이 수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어가 되고요. 거는 여기 지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목적어가 될 겁니다. 선은 원래 좋다, 착하다 이런 뜻이고 형용사인데 여기서 타동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거처는 사는 곳은 땅을, 좋은 땅이겠죠. 좋은 땅을 좋다고 여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심선연, 심은 거하고 달리 이거는 명사입니다. 이게 주어이고 수로이고 그 다음 목적어인 것은 그대로 똑같습니다. 심선연은 마음은 깊은 시면 같은 것, 이 시면을 좋게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하상공의 줄을 따라서 보도록 하죠. 수성, 선희여지, 초목지상, 정유이하, 유사어 빈동이 하이냐라고 했습니다. 여기 사실 거라든지 심 같은 주어 앞에는 이 수, 물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로 자리를 잡고 있다. 다 같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사실 거라든지 심 이런 것들 물이 마음이 있을 리는 없으니까요. 수성과 같은 마음 또는 수성과 같은 거처라고 하는 정도의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수성 선이어지라고 했는데, 물의 성질은 땅에서 기뻐하는 것을 좋아한다 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땅에서 기뻐한다는 건 땅은 낮죠. 하늘이 위에 있고 땅은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의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아래에 있는 것을 기뻐한다 이 말이고요. 자, 그래서 초목지상이라고 했는데, 지라고 하는 건 명사와 표지입니다. 그래서 풀과 나무의 위에 있다면 이라고 해서 여기서 한번 조건절로 나눠줘도 좋고요. 정유이하라고 했습니다. 즉 바로, 즉시란 말입니다. 유이하, 흘러내린다 라고 했습니다. 높은 곳에 있는 것을 싫어하죠.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 라고 말한 겁니다. 유사어 빈동이 하이냐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비슷한 일이 있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유가 수로고 뒤에 나오는 것이 목적어 절인데, 이거 무슨 일이 있느냐 하면은 빈동, 즉 암컷의 움직임이라고 했습니다. 암컷의 움직임과 비슷하게 남들보다 아래에 있다. 여기 하라고 하는 것이 여기선 지금 동사이고 수로로 사용됐습니다. 자,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건 위에 있는 거 싫어하고 밑에 있는 거 좋아한다. 그래서 암컷의 움직임처럼 남들보다 아래에 있는 것, 아래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마음가짐은 어떠냐, 물의 성질과 같은 마음가짐이라는 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 여기에서 얘기하는데, 수심공허, 연심청명, 제목을 여기서 땄습니다. 물이 깊으면 공허하다, 빈다라고 했습니다. 비어있다. 물이 있는데 뭘 또 비었느냐 하지만은 여기에서는 물의 성질, 수성이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물이 깊다는 것은 비어있는 것과 같다. 그래서 연심청명이라고 했어요. 이 시면이라고 하는 것이 깊을수록 맑고 밝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지금 생각을 했습니다. 바닥 없음이라고 하는 거, 요거를 떠올리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공허라고 하는 말 나왔으니까 바로 바닥 없음과 이 연결이 되겠죠. 자,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이 마음가짐이라는 게 바로 요겁니다. 바닥 없는 데까지 끝까지 한번 가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면 여선인, 언선신이라고 하는 거 나오는데, 역시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여라고 하는 거 원래 더불어 있다, 함께 하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만은 역시 주어로 사용됐고요. 더불어 있음은 인을 좋게 여긴다라고 했습니다.
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질단 말이니까 어진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언선신이라고 했는데 말하다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것도 역시 주어로 사용되었고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직함을 좋게 여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보다시피 믿을 신자 같은 경우에는 사람에다가 말이 지금 붙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건데 사람의 말 못 믿죠. 그런데 사람의 말에서 본질적인 것은 무엇이냐? 바로 신이라고 하는 거, 믿음직해야 된다는 거. 믿음직하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부합한다는 거죠. 부합한다는 겁니다. 사실이 있으면은 그 사실과 말이 동일할 때 그때 우리가 믿음직하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앞에서 얘기했던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할 때 그 의미와 상통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도가윤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하상공이 어떻게 봤는지 한번 봅시다. 만물 득수이생이라고 했습니다. 만물은 물을 얻어서 산다라고 했습니다. 물이 없으면 만물이 죽는다. 여기서 그래서 만물은 무생물을 가리키는 건 아니고 생물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생물은 물이 없이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건 관찰 결과인데 여기에서 이제 물의 성질이라고 하는 건 바로 살린다라고 하는 요것과 즉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관련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물과 그 다음에 수성이라고 부른 것, 물의 성질이라고 부른 것, 요거는 추상성이 있죠. 그렇다면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구체적인 물이라면 생명이라는 건 수성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여라고 하는 걸 풀이라는데 여는 허, 불여, 영이라고 했습니다. 이 여라고 하는 거 함께한다, 함께함이라고 하는 것은 허가 영과 함께하지 않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여는 바로 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득 참과 함께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를 있음 또는 얻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오히려 비욱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하상공의 생각입니다. 이거는 생각을 좀 더 풀이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 다음번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언선신, 말은 믿음직한 것을 좋게 여긴다고 했습니다. 자, 하상공의 줄을 보면은 수, 내영, 조영, 부실기정야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물이라고 하는 것은 안으로 영 비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형이라고 했는데 형체를 비춘다라고 했는데 여기 그림자하고 비추는 거 형체 나오는데 영과 형이라고 하는 건 서로 반대되는 거 짝이 되는 겁니다. 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형체라고 하는 어떤 꼴을 가리키는 것과 여기에 또 그 색깔까지 포함되는 게 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지각되는 어떤 그 물질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지각에 들어오는 물질적인 것. 존 로크가 얘기했던 그 2차 성질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고대 중국인들이 생각했던 형이라고 하는 요 개념입니다. 영이라고 하는 건 헛개비예요. 그래서 수, 내영, 조영이라고 했는데 물 안에 그림자가 형체를 비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영이라고 하는 게 헛개비라고 했지만 그 헛개비 안에는 또 실질적인 게 있는 겁니다. 실질적인 게 전혀 없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부실기정야, 실질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 정이라고 하는 것을 잃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정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란 뜻만이 아니고 여러분 실정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어떤 우리가 실정을 한다. 예, 실정도 좋고요. 아니면 물정도 좋습니다. 물정을 안다 모른다 이런 말 쓰는데 거기에서 하는 내용이 바로 이 정의 개념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물정을 잃지 않는다. 그거 사실이라는 거죠. 실정이라는 거죠. 예, 그걸 잃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실정을 잃지 않으려면 뭔가가 진료적인 게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물 안에 그림자가 형체를 비춘다고 했습니다. 그림자도 헛개비만은 아닌 거죠. 원래 형과 영 짝이 돼가지고 형이 뭔가 실질적인 진료적인 게 있다면 영은 헛개비 허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그 하상공은 여기에서 헛개비처럼 보이는 것에도 사실 진료적인 게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정선치 무유불세 청사평야라고 했습니다. 자, 올바름은 치를 잘한다라고 했습니다. 올바라야 뭔가 치인 남을 다스리는 것을 잘한다 이 말이고요. 이거는 통치자한테 적용되는 어떤 룰이 될 겁니다. 무유불세라고 했습니다. 씻지 않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씻지 않는 것. 물이 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거죠. 그런
올바름이라고 하는 것이 물이 가진 성질일 거고, 그게 뭐하고 관련되냐면 바로 씻어내는 성질하고 관련됩니다. 그래서 청차평이라 차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접속사인데 형용사와 형용사 사이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청, 맑다, 평, 평평하다 라고 하는 요 두 개의 형용사 사이에 바로 차라고 하는 말 들어가서 맑고 평평하다. 우리 수평이란 말 쓰죠. 물의 성질 중에 또 하나가 나왔는데 바로 평평한 것. 우리가 평등이란 말 씁니다. 그것은 수평이란 말에서 나온 거죠. 자, 물의 이런 성질이 다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데, 지금 보면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이 물의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보다시피 실정 또는 물정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서 그것이 실제의 상태, 그걸 잃지 않았을 때, 그럴 때 정, 올바르다, 즉 부합한다, 실제하고 부합한다고 할 수 있고, 그래야만 이 치인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 정이라고 했으니까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또 가능해집니다. 그렇게 하면 맑고 또 평등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아주 이제 중요한 그 정치 철학 하나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중차대하다 뭐 이런 말 쓰는데요. 중차대하다라고 하는 말, 여기에도 역시 여기 차자에 그 쓸모가 들어있어요. 원래 중대라고 하면 됩니다. 우리 중대하다라고 하는 말 쓰죠. 중차대라고 하는 것도 요 차자를 넣어가지고요. 중, 무겁다, 중요하단 말이고, 대, 크단 말입니다. 그래서 무겁고, 즉 중요하고 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줄이면 중대 이렇게 되고요. 청차대라고 하는 것도 줄일 수 있겠죠. 그러면 청평이라고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